안녕하세요. 나일공 플래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일공 플래너란 나만 아는 1등 공부법의 앞자리를 딴 나일공이고요. 플래너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기의 시간을 계획하고 목표에 지향할 수 있게 뭔가를 도와주는 하나의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나일공 플래너는 여러 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죠. 이 나는 누구인가에는 이제 자기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이 나일공이다. 그럼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두 번째, 나의 MBTI 유형이라고 해서 요즘 MBTI가 유행하기도 하니까 대부분 자기 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MBTI 유형을 적으시고 그 유형의 특징을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 나는 MBTI를 해본 적이 없다, 난 잘 모르겠다 하면 자신의 성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을 미루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고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좋아한다든지. 자, 이번 기간 슬로건이라고 해서요. 슬로건은 자기의 다짐,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번 기간에는 학원을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아니면 수학은 자신 없지만 영어는 무조건 3번 이상 보겠다. 그래서 자기의 작은 목표 혹은 어떤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꿈, 목표, 직업까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꿈이나 목표가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기의 미래 직업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럼 이 꿈이나 목표, 직업에 어울리는 이번 시험에서의 나의 목표라든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대학교 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처럼 그 목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에 빈칸이 나와 있죠.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를 이 안에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걸 기록을 하고 뭔가 적어본다는 거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이걸 각인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잘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험 점수를 적으시고 이번 목표 점수를 적고요. 여기 있는 걸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켜야 할 사항을 잘 보시면 여기 회색이 보일 겁니다. 이 회색은 위에 걸 그대로 따라 적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앞에 내용을 선언하듯이 따라 적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충실하게 되고 목표 지향적이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나의 시험 준비 성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현재는 과거의 나이고 미래는 현재의 나이고 과거의 나부터 분석하고 미래의 나를 준비합시다로 되어 있죠. 결국 여기 있는 내용은 과거의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시험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를 되돌아보면 나의 문제점도 알 수 있을 거고 나의 강점도 알 수 있겠죠. 혹시나 나는 한 번도 시험을 쳐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학원 시험에서 어떤 시험 준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적으셔도 괜찮겠죠. 가장 많이 읽은 교과서는 어떤 과목? 예를 들어서 역사다. 5번 정도 읽었다. 예를 들어 여기 가장 적게 읽은 과목은 체육이다. 한 번 읽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했는가? 그럼 집중한 과목은 영어다. 집중 못한 과목은 수학이다. 암기는 열심히 했습니까? 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암기했는지 암기법을 적어주시면 좋고요. 암기를 하지 못했을 경우 혹은 세모나 X 정도의 비율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나는 암기를 어떤 부분에서 좀 약하다. 아무리 이걸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 부분이 좀 약하더라. 예를 들면 사회 과목에서 연도 외우는 게 약하다든지 과학에서 실험의 순서도에 약하다든지 이런 걸 적으면 되겠죠. 가장 흔한 게 영어 단어 암기가 약하다든지. 미디어 관리는 잘했습니까? 로 나오는데 여기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스마트폰을 여기 X다, 세모다, 관리를 잘 못했다, 아니면 관리를 잘했다면 나는 TV를 시험 기간에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봤다. 내가 관리를 잘 못했다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3시간 이상 봤다. 시험 기간에도 게임을 놓지 못했다든지 이런 걸 적으시면 되겠죠. 노트 필기는 열심히 했습니까? 예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과목을 열심히 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어떤 과목을 하지 않았는지를 적으면 더 좋고요. 학습 내용을 복습했습니까? 복습을 했다면 언제 했는지, 직후에 했는지, 수업 끝나고 했는지, 아니면 집에 가서 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시간이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복습할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라든지. 지난 시험에서 날 유혹한 것은 여기서 고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은 뭐 부모님의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겠죠. 뭐 이성과의 교제가 헤어졌다.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학원에 나오지 않은 휴일에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한 자기조절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도 뭐 해당이 되겠지만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는 학원 시간을 제외한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학원의 숙제라든지 아니면 나는 숙제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공부했을 때 여기 얼마나 시간이 되는지를 적어보면 되겠죠. 자투리 시간을 활용했나요? 라운데 학교 가는 길, 쉬는 시간, 학원 오가는 길에 단어를 외우다든지 아니면 뭐 공식을 한 번 더 본다든지 잘 외우지 않았던 연도를 챙겨봤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섹션은 목표 잡기 및 학습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목표 잡기는 지난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이번에 자기의 목표를 수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영수를 친다. 여기에 국어를 적고 중간고사 때 나는 80점을 받았는데 기말고사 때는 90점을 받았고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 때는 93점을 맞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나는 한 번도 시험을 친 적이 없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했을 때는 지난 학기 성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자기가 기대하는 점수와 등수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죠. 시험 범위는 뭐 국어 1단원, 2단원, 뭐 프린트물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교재들이 있겠죠. 교과서가 있을 거고 뭐 프린트물이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쓰는 백발백중이라든지 뭐 적중백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교과서는 어떻게 학습하겠다.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 뭐 3번을 읽겠다. 그리고 뭐 프린트물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고 몇 번 풀어보겠다. 그리고 백발백중 같은 경우는 자기가 꼼꼼하게 피드백을 다 해서 선생님께 뭐 제출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완료일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적으시면 돼요. 뭐 3일 후 이런 게 아니라 3월 28일까지 혹은 4월 3일까지라고 해서 무조건 한 번은 보겠다. 설사 이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완료일을 적어두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데드라인을 적어서 그 전에 빨리 마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한 학습 방법이죠. 자, 일별 학습 계획표는요. 이제 자기가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이 앞부분에서 내가 국어를 완료할 날짜가 뭐 다음 주 금요일이다. 그럼 여기에 국어를 넣고 국어 넣어서 이때까지 자기가 뭐 끝낼 수 있게끔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 한 번, 수학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을 하루에 2과목에서 3과목 정도로 잡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칸을 세로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로로 잡으셔도 됩니다. 학습한 시간은 각자 뭐 1시간, 뭐 1시간 반, 2시간 하면 되고요. 학습 내용은 이렇게 나누어서 예를 들면 뭐 국어 몇 단원까지 풀이를 풀었고 교과서를 몇 번 읽었으며 프린트물을 다시 한번 뭐 3번 봤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내가 고쳤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구분을 지어서 여기에 국어, 영어, 수학의 학습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뭐 국어, 문제집, 뭐 무슨 문제집, 페이지 몇 쪽에서 몇 쪽까지, 영어 단어는 뭐 25개, 이렇게 해서 뭐 1과에 25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주면 됩니다. 뭐 오늘은 미디어, 핸드폰을 보지 않고 내가 수학 문제를 다 풀었고 근데 미흡한 점은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다음에 개념 정리를 잘하겠다. 그래서 여기 대체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선생님의 사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weekly, 그래서 그 주는 좋은 점, 나빴던 점, 그래서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일별 학습 계획표가 한 5주 정도의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5장 정도 되겠죠? 그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걸 버릴 순 없죠. 자, 내신 성적 변화 추이 작성 팁이라고 해서 자기의 성적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총 3년치 내용인데요. 어떻게 내가 변화하고 있는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자기가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혹은 어떤 부분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만들어 둔 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과목마다 다른 색깔을 해주시면 바로 눈에 띄겠죠.
그래서 여기에 총 3년치 내용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죠. 그리고 시험 피드백이라고 해서 특정 자기가 친 과목을 이렇게 이름을 적으시고 목표했던 점수, 근데 실제 받은 점수, 틀린 개수 같은 경우는 전체 25문제 중에 뭐 2개를 틀렸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2개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전체 문항 개수 중에 틀린 거, 혹은 객관식 몇 문제 중에 몇 개, 주관식 몇 문제 중에 몇 개라고 적으셔도 좋겠죠. 그래서 틀린 원인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일치를 못했다, s 붙이는 걸 못했다, 시제를 못 맞췄다라든지 아니면 문항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시험을 돌아봤을 때 선생님의 출제 경향은 뭐 교과서에서 많이 냈다, 프린트에서 많이 냈다, 아니면 주관식이 좀 많았다라고 했을 때 나의 성공 혹은 실패 요인까지 적으면 나는 주관식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를 잘 봐서 그 부분은 되게 성공했다. 하지만 뭐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혹은 선택지를 제대로 풀이할 수 없어서 나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요인까지 분석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거 뭐가 해야 될까? 뭐 다음 시간에 수학을 조금 더 개념 원리를 확실하게 풀어야 되겠다. 영어는 단어 부분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되겠다. 그리고 시험 분석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시험이 어디에서 나왔고 무슨 과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시험 피드백도 같이 해야 되겠죠. 하지 말아야 될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 시험을 쳤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대충 읽었다든지 아니면 지문 학습을 내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똑같겠거니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면밀하게 시험을 분석하는 걸로 이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사용을 하셔서 중간 기말 좋은 성적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시간 관리 그리고 시험 대비를 다음에도 혹은 이 다음에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몸에 배는 체화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도 이거 계획 세워야지,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하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